마지막 세션인 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도 유익한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힘내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신산업화 성장 동력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앞선 세션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과 그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실제로 이 같은 에너지원을 산업에 접목을 해서 성장 동력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입니다.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 전략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G화학은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분사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데요.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에너지 기후 지속 가능 전략이라는 주제로 LG화학의 제반 사업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종필 팀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필 팀장님은 LG 이노텍 커뮤니케이션 팀과 주식회사 LG CSR 팀에서 근무하며 LG그룹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LG화학의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사회자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강연 전체적으로 그 테이블을 보면 지금까지는 대외 환경 변화, 또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간중간 주제와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은 빠르게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주제인 에너지 관련돼서 실제로 그 탄소에 대한 내부 전략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탄소 전략이 결국 저감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기업에게 특히 기업에게는 새로운 또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기회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또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앞서 사회자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배터리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까지 사업을 아우르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 약 37조 정도 회사이고요. 글로벌리 브랜드 평가에서는 3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바스프를 포함해서 유럽과 일본, 독일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석유화학 업종이지만 그래도 LG화학은 자체적인 노력이나 비즈니스 전환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글로벌 평가를 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업의 탄소 전략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 또 나아가서 신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또 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투명성을 높인 그런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과 환경, 그다음에 사회를 위한 어떤 띠임을 통해서 9가지의 전략 과제를 도출했고요. 그 도출된 전략 과제의 우선순위는 2050년 탄소 중립 더 나아가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쪽에서 리사이클된 자원 선순환, 공급망뿐만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제로화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얘기하신 대로 오늘 탄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화학 업종을 모태로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회사입니다. 결국 저희도 50년까지 넷제로 전략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실제로 줄이기 위한 아이템들뿐만 아니라 투자라든지 기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가 됐던 CCU 기술적인 발달인데요. 기술의 성숙도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적인 감축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년까지 넷제로 전략이지만 결국은 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중간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로 18년, 19년 대비 증분 없는 성장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기반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올린다든지 재생에너지 지금 정부나 언론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의 여건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탄소 저감 노력을 하려고 구매와 계약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상세라는 부분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저개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상세적인 탄소 상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기 전에 CCU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저희도 포집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탄소에 대한 포집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화학 기반의 NCC 크래커 즉 그 납사 기반의 열분해를 통해서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탄소 포집을 통해서 실제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수소 연료뿐만 아니라 25년까지 실제로 크래킹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포집 500만 톤을 감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여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5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앞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중국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PPA 계약을 좀 많이 했는데요. 중국도 생각보다 PP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중국, 아시아에서 PPA 도입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발전사,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사라든지 수력풍력 발전사의 REC를 통해서 탄소 저감에 대한 감축 아이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통해서 기존에 석유 기반의 어떤 화학 업종이었다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원료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친환경적인 사업화 모델입니다. 화학이라는 무거운 이미지, 화학이라는 탄소 다배출, 화학이라는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 원료, 재생에너지, 더 나아가서 폐기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친환경 이미지의 기업으로 50년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겠지만 저희는 친환경 중심, 서스테이너빌리티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기후변화 대에너지 전환에서 저희도 분명히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소재 개발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 전구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탄소 저감 노력을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있고요. 앞서서 발표된 대로 규제 관점이 아니라 자발적 관점에서 국가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 최근에 그 탄소 인테이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납사 원료에서 바이오 원료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료 기반의 탄소에 대한 인테이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바이오 소재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실제로 기업화
사용되는 관점에서 실제로 탄소에 대한 저감 기술뿐만 아니라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까지 사용됨에 따라서 기존의 원료가 생산되고 사용됨에 대한 탄소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고민을 하게 됐고 글로벌 유수 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배터리와 플라스틱이 처리 과정, 즉 소각이나 폐기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폐기와 소각에서 나오는 탄소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기여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기단에서 나오는 탄소 저감에 대해도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제품들이 고객과 시장에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그 다음에 TV의 리모컨, TV의 셋탑박스 그 다음에 정수기 이런 가전에 실제로 이런 서큘러 제품들이 실제로 사용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 단계에서의 탄소 저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측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소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막연한 수치화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 개당에 대한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원료 채취부터 생산, 폐기 과정에 대한 탄소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20년부터 실제로 LCA 즉 전과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2년 말에 국내 제품, 23년까지 저희가 생산되고 있는 해외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탄소 측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예로 앞서 설명드린 서큘러 제품, 즉 ABS,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일부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리사이클 했을 때는 기존 대비 약 31%에 대한 탄소 저감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이 올해 국내 제품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0개 정도의 미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3,000개에 대한 미만을 사용하고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탄소가 실제로 이런 재활용된 바이오 소재를 통해서 실제로 탄소 저감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목표나 실제로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탄소를 뿐만 아니라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을 담당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술의 성숙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소, 청정 수소라든지 기존의 납사, 석유화 기반의 어떤 연료원이 아니라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기술 개발, 기술의 성숙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경쟁력 있는 어떤 파트너를 구해서 실제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학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언론과 함께 어떤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결국은 기존의 어떤 고탄소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의 실제로 비용 지급을 안 했던 탄소라든지 화석에 대한 전기 에너지를 썼다고 하면은 결국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깨끗하고 탄소 저감이 된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대기업들은 결국 협력사와의 어떤 공통적인 동반 성장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의 같은 콜라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얼만큼에 대한 정확도를 갖고 측정하고 그 측정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실제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필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